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4조부터 59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수사 부분이에요. 강제수사. 상대편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강제로 끌고 오고 구속하고 뺏고 이러는 거죠. 54조 영장의 집행이랑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 등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존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한다.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거기에 보면은 그 집행지휘를 어떻게 하는지, 검사가 집행지휘를 어떻게 하는지, 영장은 이제 판사가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다가 검사가 우측 상단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집행지휘 도장 찍는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검찰청 영장 담당자가 다 해가지고 그 수사관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집행지휘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판사가 발부한 영장 오른쪽 상단에 그 검사 도장, 집행지휘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도장 찍는 날 도장을 찍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집행지휘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81조 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그냥 이렇구나 하고 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잘 드무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200조의 5, 법 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를 주고 진술거부권을 알려라. 자, 김한욱씨 지난번에 그 원산지 단속당했던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이에요. 몇 년 며칠 날 그 어디에서 어떤 그 원산지 거짓 표시한 거 피의 사실의 요지를 얘기해 줬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5항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244조의 3,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200조의 5가 뭔지 209조 준용규정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형사소송법 200조의 5에 보면은 체포와 피의 사실이 고지해가지고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를 줘라. 이렇게 여기에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여기는 구속까지 포함했는데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를 줘라. 플러스 진술거부권을 알려줘라. 여기 형사소송법에는 진술거부권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 알려주라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 이제 우리 수사준칙에는 진술거부권도 알려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올 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체포하고 차 태워가지고 올 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은 이게 차 안에서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은 피의자 신문하는 거니까 그것을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렇게 209조 해가지고 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거는 244조의 3에 보면은 형사소송법 244조에 보면은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 이거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호부터 3항까지 알려주는 거죠. 체포할 때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하거나 알려주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라도 알려주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알려주고, 이거는 체포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빼고 해가지고, 사이 변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체의 진술하지 않거나, 이걸 읽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다 외워갖고 나가려면 어렵죠. 이거 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한다든지 뭐 할 때 아무튼 이거를 수사관님들이 타자로 치든지 해가지고 코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 이거 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체포할 일 있으면 이거 보고 읽어주면 되겠죠. 보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특별사법경찰관은 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28호 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라. 이렇게 사건 기록을 편철하라. 우리가 우편으로 출석록을 보내면 보내기 전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전화로 나오세요 했으면은 그것을 수사 보고서로 붙여놓고 하는데 이건 알려줬으니까 면전에서 알려줬으니까 영수증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전에서 알려줬다는 영수증 그게 이제 고지권리 확인서예요. 그래가지고 고지권리 확인서를 아니 거꾸로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서 사건 기록에 편철하는 거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김영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28호 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김영날인 또는 서명해라.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는 89조 90조를 준수해라.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29호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장부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관련 규정들, 서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권리고지 확인서가 이게 이제 특별사법경찰 수사준칙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경찰 수사규칙, 경찰에서 쓰는 경찰 수사규칙 권리고지 확인서에는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진술 거부, 변명하고서 이거 하나 더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 해가지고 우리가 피의자한테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라고 형사정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만 달랑 알려줬다고 어디 뭐 마땅한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고지 확인서에다 이걸 기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같이 여기다 이제 확인을 받는 거예요. 확인. 그래가지고 우리 수사관님들이 체포 구속할 때는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을 때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준칙 이 서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규칙 36호 서식, 경찰 수사규칙 36호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명날인 거부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정당한 이유 없이 김영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사관님의 직급 성명 저기 해서 도장을 찍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별도의 수사보고서로 이 사람이 왜 서명날인을 거부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되겠죠. 89, 90은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변호인의 의뢰 이런 것을 이제 준수하라 이거예요. 준수하라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사관님이 체포 구속에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속된 피고인은 이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명한 변호사에게 취지를 통지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체포, 구속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 사건 진행표에 이쯤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체포영장 신청, 체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체포영장형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있는데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되어 있죠. 관. 체포영장 신청해야 되는데 관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리가 신청하면 안 됩니다. 특별사법 경찰관은 법 200조에 이게 체포영장의 체포예요.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30호 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로 신청한다. 이렇게. 특별사법 경찰관은 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31호 서식의 체포영장 신청부에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포영장 신청부에 기재하라. 장부 정리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56조 영장의 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영장 등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영장 등의 신청서에 적어라. 영장 신청서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발부받지 못한 경우, 영장을 신청해서 이미 발부받았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체포하지 못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뭐 그런 예를, 그런 사유를 그 영장 재신청할 경우에 거기다 기재하라. 신청서에 기재하는 날이 있습니다. 영장의 체포, 이렇게 200조에 2 돼 있잖아요. 200조의 영장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이게 출석 요구죠. 규정에 의한 출석력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 관할지방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는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이거는 빼고. 체포영장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관할지방법원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관할지방법원 판사. 관할지방법원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지방법원 판사. 관할은 뭐예요? 관할은 뭐예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그게 관할이에요. 그 중에 하나 걸려 있어야 돼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아니면은 피의자의 거소지, 아니면은 피의자의 현재지. 그 범죄지는 알겠죠? 범죄가 발생한데. 그리고 저기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소지는 살고 있는 곳, 현재지는 그 호텔에 여행하면서 호텔에 일시 머물렀다든지 아니면은 구속되어 있는 장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서예요. 체포영장 신청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체포영장 신청서,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영장,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에요. 영장의 유효기간은 판사가 발부한 날 플러스 7일.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그 원칙은 형사소송 규칙 178조에 있습니다. 178조에 그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7일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도망 다니고 있다든지 연고지가 여러 군데라든지 그러면은 찾으러 다니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여기다가 그런 사유를 기재합니다. 그러고서 여기다가는 한 30일 주세요. 날짜를 맞춰가지고 30일, 2달, 1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합당하면은 이유가 합당하면 그 영장을 내주겠죠.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사유, 둘 이상의 영장 신청하는 취지 사유는 이 사람 연고지가 알아보니까는 서울, 부산, 광주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장 한 부 발부받아가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그러면 소문나서 완전히 숨어버리겠죠. 그러니까는 영장을 세 통 받아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서울, 부산, 광주 세 군데를 동시에 치면은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죄신청의 취지 및 이유, 아까 여기 그 앞에 나왔었죠. 기각당했었다든지 유효기간 내에 체포하지 못해가지고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렇게 재신청의 취지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 사실. 이 사람이 그 딴 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검사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체포영장 신청하면은 여기 검사가 법원에다가 관할지방법원 판사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으면 여기다 기각할 수도 있겠죠. 55조
체포영장 신청 이렇게 돼 있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긴급체포 1항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 3제 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 성향, 범죄의 경중, 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2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30여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라고 안 돼 있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돼 있어요. 긴급체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30여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33호 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라. 장부 정리.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는 12시간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2조 2호 남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이 아니라 20시간 내, 24시간 내 긴급체포에 대해서 승인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형사형법 200조의 3회 아까 말씀드린 게 체포영장 앞에서 이제 체포영장 말씀드렸는데 체포영장 신청 요건은 뭐예요?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인데 주로 이제 실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어떡하지?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도 있어요. 현행범 체포는 범행 중 범행 직후예요. 현행범 체포는 범행 중 범행 직후. 그래가지고 지금 범죄 발생하는 거 그걸 잡는 걸 현행범인 체포라고 이렇게 하는데 긴급체포는 뭐냐? 현행범인도 아니에요. 현행범인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현행범도 아니면서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현행범이 현장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면은 그 현행범 아니니까 체포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는 그게 이제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만일에 이제 구급된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받고 나갔는데 거기서 때리고 있는 거 범행 중 아니면 범행 직후 때리고 나서 한 뭐 5분 상간에 아주 근접한 시간, 장소, 같은 장소 이럴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나가봤더니 이 사람이 이미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을 인상착의를 듣고서 차를 끌고 주변을 맴돌다 보니까는 카페에서 숨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현행범도 아니죠.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이제 체포영장으로 신청할 뭐 그런 여건도 안 되죠. 그럼 어떡하지? 그때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현행범도 아니고 긴급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체포영장은 판사가 체포하라고 허락하는 거고, 현행범은 수사관님들이 눈으로 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할 소지가 적은데, 긴급 체포는 판사가 체포영장으로 허락한 것도 아니고, 범죄가 발생한 현행범도 아니야. 그러니까 수사관님들이 사법경찰관이 판단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높죠,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높아. 그래가지고 요건을 좀 엄격하게 했어요. 아무나 긴급 체포하는 게 아니라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법정형 3년 이상이어야 돼요. 좀 전에 구급된 폭행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면은 3년 이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형이 3년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일반 음식점 영업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하는 어떻게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이상하고 이하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것도 긴급체포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하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언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긴급체포는 이제 이런 요건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긴급체포소. 긴급체포소는 여기에 보면은 체포자의 직급 성명이 있어요. 여기 사법경찰관이 체포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 행정주사 누구 이렇게 해야 되겠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돼요. 긴급체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렇게 요렇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한다. 7급, 6급, 7급, 6급, 5급, 4급이 한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이 8급, 9급 되시는 분들은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역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범죄 사실의 그 요지 12시간 내에 긴급체포하고 이제 긴급체포 승인 건의하는데 긴급체포의 일시장소, 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는 별지 34호 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찰하고 일반경찰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그 특별사법경찰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팩스를 이용해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다 팩스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바쁜데 언제 기록 들고 검찰청까지 왔다 갔다 하겠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별지 33호 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라.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에 관하여는 55조 5항부터 8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진술거부권은 앞에 체포영장 할 때 그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그걸 반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체포 승인 건의 이렇게 돼 있어요. 긴급체포 승인 건의 이렇게 돼 있고 58조 현행범인의 체포 1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35호 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2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여기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으라고 해놨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 주민번호, 직업, 주거, 체포의 일시, 장소, 사유를 듣고 별지 36호 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그 현행범인 인수하 받을 때는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해가지고 경찰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은 그 미란다 원칙 고지, 그 사의 변변, 저기 체포 그거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없으니까는 수사관님이 인수받으면서 그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라. 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에 관하여는 54조 5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권리고지하고 확인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리고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피의사실의 요지 4. 이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말씀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이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거죠. 자, 현행범위가 준행범위. 현행범위는 누구냐? 여기 현행범위는 누구냐? 형사정법 211조에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자. 그 다음에 준현행범위라는 것도 있어요. 준현행범인, 현행범위가 같이 취급하는 거,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행범위 체포서 이렇게 됐습니다. 체포. 왜 체포하려고 그래? 왜 구속하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체포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 왜 체포하려고 그래? 왜 구속하려고 그래? 도망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그 다음에 구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부정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구속영장 신청 요건은 주인도의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체포의 필요성은 뭐냐? 왜 체포하려고 그래? 도망갈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그러니까는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도망갈까봐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까봐 현행범 체포했다는 것을 거기다가 한 줄 써주셔야 돼요. 도망갈까봐 아니면 둘 다 써주면 좋고 둘 다 쓰지 못하면 도망갈까봐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까봐 현행범인 체포했다. 그 내용을 쓰셔야 된다. 긴급체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행범 그리고 체포영장을 아예 체포영장 신청할 때
체포하자면 도망갈 것 같아요. 체포하자면 증거를 인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현행범인 인수서 서식이 여기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고,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급된 폭행 사건 같은 경우 대부분 술취가지고 발생하는데 현행범 체포하고 보니까는 너무 술이 채가지고 조사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한다. 그 계속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그 검사한테 신청해서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는 거예요. 그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 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37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그리고 또 장부 정리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석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든 긴급 체포하든 현행범이 체포하든 석방하는 이유는 구속에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신청 요건은 뭐예요?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체포해가지고 석방하는 거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그래가지고 석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석방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석방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석방할 때 체포영장으로 체포하거나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했을 때 석방할 때는 검사한테 석방주의 건의를 받고 석방해야 돼요. 작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는 현행범인 체포 같은 경우 특별사법경찰은 현행범인 체포했다고 풀어줄 때는 검사 지휘 없이 그 수사관님이 그냥 직접 판단해서 풀어줬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현행범인도 석방할 때에는 지휘를 받고 풀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해가지고 석방할 때는 그 석방주의 건의를 하고 지휘를 받아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